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길라잡이 영상 채널 고정해주세요. 전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문장이 무슨 의미일까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억 원짜리 드론 하나가 5천억 원짜리 러시아 잠수함을 격침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판도를 바꾸고 북한이 1만 2천 명을 러시아 드론 공장에 파견한 이 상황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앙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리 자신의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전쟁 뉴스를 들을 때마다 불안해질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뇌는 수천 년 동안 위협을 감지하고 도망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존 본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종종 현실을 왜곡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날 한국 코스피 지수는 2670포인트에서 2582포인트로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88포인트, 약 3.3% 하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았습니다. 전쟁이 났으니 모든 것이 끝장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 방산주는 평균 47% 상승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2% 올랐고 LI진엑스원은 91% 급등했습니다.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판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고 냉정하게 분석한 사람들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 2천 명을 보냈다는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위협이 커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감정적 반응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그에 져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통계보다 이야기를 더 잘 믿는다. 데이터보다 감정이 더 강력하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틀리게 만듭니다. 전쟁 뉴스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 잠수함을 폭파했다는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보냈다는 사실은 불안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게 없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변화 자체입니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이해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인터넷 혁명 때 IT를 믿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려 기회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분석해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제 감정을 내려놓고 차가운 데이터를 봅시다. 첫 번째, 사실 드론 전쟁의 경제학. 우크라이나는 3억 원짜리 수중 드론, 서부시 베이비로 5천억 원이 넘는 러시아 잠수함을 격침시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비용, 대비 효과가 1666배입니다. 1의 비용으로 1666의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무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군사력은 돈과 비례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쓸수록 더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드론 시대에는 이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은 세계 9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2억 달러, 한화로 약 23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14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23년 297억 달러에서 2030년 579억 달러로 연평균 9.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두 번째, 사실 북한의 드론 기술 강화와 한국의 대응. 북한이 러시아에 1만 2천 명을 보낸 것은 단순한 노동력 파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 이전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선진 드론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협이며 향후 드론 능력이 향상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 동력입니다. 위협이 커질수록 방어의 필요성도 커집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AI 기반 50만 드론 전사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대드론 방어 시스템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전자전 장비, AI 추적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방 기술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수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40억 달러, 한화로 18조 원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납품 속도가 빠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 방산 산업의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드론 전쟁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됩니다. 네 번째, 사실 한국의 기술 경쟁력. 한국은 반도체, AI, 배터리, 통신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드론은 이 모든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드론에는 고성능 반도체, AI 자율비행 알고리즘, 장시간 비행을 위한 배터리, 실시간 통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배터리 시장의 강자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통신 장비를 생산합니다. 드론 산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AI, 통신 기업들이 모두 수혜를 받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략 하나, 방산 주식에 주목하되 분산 투자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대형 방산주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드론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장기적으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 트렌드를 보세요. 다만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세요. 방산 섹터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략 2. 드론 생태계의 숨은 강자를 찾아라. 드론을 만드는 회사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드론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드론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도 모두 수혜를 받습니다. 드론용 카메라를 만드는 광학 부품 회사, 드론용 반도체를 만드는 펜비스 회사, 드론용 배터리를 만드는 중소기업 등을 주목하세요. 이런 회사들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 3. 반도체와 배터리에 재투자하라. 드론 산업의 성장은 결국 반도체와 배터리 수요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드론 붐의 간접 수혜주입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드론의 자율비행 시스템에 필수적입니다.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들도 성장할 것입니다. 전략 4.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하라. 북한의 드론 기술 강화는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자산을 분산하세요.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지 말고 글로벌 방산주, 미국 방위산업 ETF, 금과 같은 안전자산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세요.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굴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전략 5.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라. 드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내일이면 구식이 됩니다. 방산 뉴스, 국방 정책, 국제 정세를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특히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한국의 국방 예산 변화를 주시하세요. 이런 요인들이 방산주와 드론 관련주의 주가를 좌우합니다. 전략 6.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하라.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쟁 뉴스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해야 합니다.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하면 차익 실현을 고려하세요.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변할 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은 유전한다는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번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이미지 59 위기 속 기회, 드론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군수업체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재앙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축복으로 볼 것입니까? 답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한국 방산주 3개를 선정하고 각각의 재무제표와 성장 전망을 분석하세요. 이번 달 안에 드론 관련 ETF나 방산펀드에 여유, 자금의 10에 이 0%를 투자하세요. 단, 생활비나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분기마다 국방부 예산안, 방산 수출 통계, 북한 동향을 체크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세요. 1년 후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세요. 불안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성은 인간의 무기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데이터를 믿으세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3억 원짜리 드론이 5천억 원짜리 잠수함을 잡는 세상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에게도 기회입니다. 재앙은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고 축복은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이용하세요. 그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명언은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 그 길을 직접 걷고 책임지는 것은 그대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